롯데백화점 동탄점이 다음 달 20일 문을 엽니다. 롯데로선 7년 만에 신규 점포 오픈인데 신세계 경기점, 현대 판교점, 갤러리아 광교점 등과 경기 남부 상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유통업계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롯데는 이번에 문을 여는 동탄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고 구매력이 높은 지역인 동탄 상공에 맞춤형으로 스테이플렉스라는 컨셉으로 백화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입지 조건이 우수한 만큼 롯데백화점 동탄점을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동탄점 오픈에 이어 다음 달 27일엔 신세계백화점이 대전에 새 점포를 엽니다. 쇼핑 매장에 더해 전망대와 과학체험관은 물론 정유경 총괄 사장이 주도한 호텔까지 한데 모은 복합시설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영업을 시작한 여의도 더현대 서울은 공간 절반을 휴식 장소로 채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시관입니다. 거세게 추격해오는 이커머스의 성장세에 맞서 기존 대형 백화점들은 쇼핑은 물론 놀거리와 볼거리로 공간을 채워가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유통시장을 끌어왔던 유통 대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존에 유지해왔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고 또 시장 선두력을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성장과 또 변화를 시도하면서 백화점 빅3가 새 점포를 공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이고 같은 해에 동시에 문을 여는 건 9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출점 경쟁이라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출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백화점 3사.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출입하는 산업부 방서우 기자가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방 기자, 이 시국이 사실 지점을 늘리기 이렇게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백화점 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백화점 하면 뭐 일단 아무래도 유통업계 중에서는 좀 가장 좀 고급 이미지 아닙니까? 뭐 명품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뭐 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사람도 적고 적은지 실제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좀 쾌적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한 단어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일단 이제 고급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지난 1분기 이제 백화점 3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거의 122%에서 261%까지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부진했던 이런 기저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또 이제 해외 여행에 쓰일 돈이 이제 대거 쇼핑에 쓰인 건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제 고급스러운 명품이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이제 1분기 명품 매출은 전년 대비 65% 늘었고 또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도 각각 58%, 34% 상승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명품 브랜드들이 올 들어 줄줄이 제품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지금 오픈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뭐 네이버나 쿠팡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그건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고객을 뺏은 거지 백화점 고객을 뺏어온 것은 아니다. 고로 오프라인 백화점은 건재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이제 명품관만 차리면 되잖아요. 굳이 이제 백화점을 또 이렇게 새롭게 내서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백화점은 또 이제 고급스럽기만 한 게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지난 2월 오픈한 이제 더현대 서울 그리고 다음 달 문을 여는 롯데백화점 동탄점 그리고 이제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타이틀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지역 최대 규모 백화점이라는 겁니다. 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서 뭐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랜드마크를 표방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전문가의 설명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은 원래 핵심은 상품입니다. 고객에게 어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상품 기획력 이게 중요하고 또 그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재미있는 뭐 볼거리나 재미있는 요소들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나 이런 대형 백화점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방역이나 또는 뭐 고객들에게 주는 즐거움이나 체험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백화점이 주는 그런 효과나 그런 유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한국유통학회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고 또 기온이 높을수록 대형마트 매출은 줄어드는 대신에 백화점 매출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온라인 사이트나 또 이제 모바일 앱으로 구매 가능한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방문을 자제하는 반면에 이제 백화점 물건은 직접 가서 사려 하고 또 이제 백화점을 아예 청정구역으로까지 인식한다는 겁니다. 백화점을 쾌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이제 백화점을 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게 이제 물건을 사는 공간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 소비보다는 그냥 경험 이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이제 유통가의 오프라인 경쟁력이 결국 백화점에서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네.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명품 사러 백화점을 간다. 요게 아니라 좀 이제 전시회를 보러 간다. 또 뭐 가족이랑 놀러 간다. 아니면은 뭐 그냥 쉬러 백화점을 간다. 이런 말이 성립되게끔 이제 공간을 꾸미는 것이 최근 백화점 업계의 화두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백화점이라는 명칭을 아예 뺐습니다. 규모는 서울 지역 백화점 중에서 가장 크면서 백화점 이제 매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이제 기존 현대백화점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대신 고객들이 편히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웠습니다. 무슨 녹지 공간 이런 것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예. 1000평 규모로. 예,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 동탄점도 이제 영어 키즈 교육기관인 세서미 스트리트, 또 뭐 이제 프리미엄 키즈 카페,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라이프 스타일 문화센터를 선보이면서 이제 스테이플렉스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은 이제 대전 엑스포의 본고장답게 이제 신세계 넥스페리움으로 대표되는 차별화된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통시설에는 처음 입점하는 이제 과학관이라고 하는데요. 카이스트와 함께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때 아닌 백화점 출점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이렇게 지점을 늘려도 손님을 끌어모은 데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백화점 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죠. 사실 이제 우리 유통업계가 이제 백화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 백화점이 아닌 다른 채널은 사실상 온라인에 먹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유통공룡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백화점이나 뭐 팝업 스토어를 이렇게 활발히 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온라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큰 베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장 신세계그룹이 이마트를 앞세워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해서 이제 단숨에 쿠팡을 밀어내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섰고요. 또 이베이를 놓친 롯데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인 롯데온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이제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인수할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이제 백화점은 아니지만 이제 GS 리테일과 이제 홈쇼핑이 합병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국 15,000개 오프라인 편의점과 함께 이제 홈쇼핑 커머스를 결합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업권 간 공고했던 구분이 흐려지는 빅블러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좀 이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블러가 이제 경계가 흐려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오프라인 상에서의 이제 변화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더 혁신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뭐 대단히 뭐 쾌적하다거나 특별한 그런 경쟁력 같은 걸 좀 엿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 5월 이제 문승욱 산업부 장관에게 이제 IT 기업도 아닌 한 유통기업 CEO가 어떤 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데요? 장관님, 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자 TO를 늘려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IT 기업도 아닌데 유통 기업이 컴퓨터 전공자를 늘려달라. 뭐 굉장히 좀 유통 기업도 IT 인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로 들리네요. 네, 이제 해당 발언을 한 CEO가 바로 이제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였는데요. 네. 이제 마켓컬리만 해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온라인 음식료품 그러니까요.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제 이런 회사조차도 유통 상황이 급변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쏟아지는 요즘 개발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켓컬리면은 진짜 IT 기술이 그나마 좀 잘 갖춰진 유통 기업인데 뭐 이런 기업들조차 IT 기술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누가 고객을 보다 오래 채널에 머물게 하느냐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좀 이제 유통업계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면서 고객이 머무는 채널이 좀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웹사이트, 또 요즘에는 모바일 앱이 된 건데요. 앞으로 이 같은 변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고요. 이제 아무리 아마존이라도 지금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전망을 반영하듯이 우리 유통업계에서도 IT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분야도 다양합니다. 최근 인플루언서가 선택한 제품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패턴이 확산되면서 라이브 커머스 솔루션 관련 인력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라이브 커머스 관련 인력 외에도 뭐 모바일 사용자 경험, 또 사용자 환경 개발 분야, 또 이제 고객 취향을 분석하는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분야. 요거는 이제 뭐 여성 이제 패션 쇼핑몰 지그재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굉장히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자, 전문가의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기술이 바뀌고 소비자들이 바뀌지만 유통에서의 핵심적인 원리들은 별로 변한 게 없다. 그래서 혁신과 그다음에 고객 관리, 상품 기획력,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제 남아 있다. 그래서 본업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어떤 문물, 새로운 트렌드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은 결국은 경쟁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냐. 네, 어렸을 때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업계 이 오프라인 확장만으로는 어렵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